술로 오면은 술은 아까 얘기한 한하고 조하다고 했어요, 그죠? 한하고 조하다. 한하고 조하다고 하면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유성, 안 바뀌는. 무관력이 높다는 뜻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조하게 하든지 한하게 한다. 북어로 만들든지 동태로 만들면 된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생태를 오랫동안 먹고 싶어요. 몇 년 뒤에 먹고 싶어요. 어떻게? 냉동을 시키든지 북어로 홀라당 말려놓든지 하시면 돼요. 그게 한 조한 기운이에요. 그러면 조한 것에 한했다는 것은 그럼 술토의 에너지적 작용이 어떻다는 뜻이에요. 잘 안 바뀐다. 자기 영역, 성향의 일관성 강조되는 거죠. 이 얘기는 한 번 정해지면, 한 번 습관화되면, 패턴화되면 오래 간다. 술토는 지금 사용 중인 거예요. 익숙함이 술토가 갖는 특징이에요. 미는 뭐라겠어요? 지금 막 완성된 거, 지금 막 입주하는 거. 내가 지금 새 아파트 사서 들어갔어요. 새 아파트 사서 들어가면 뭐 별짓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맨 돈 들어갈 거밖에 없어요. 집 3만큼 들어가요. 약간 뻥치면 그렇다고. 근데 술토는 익숙한 걸 안 바꾸려고 그래요. 방문이 하나 열리면서 삐그덕 소리가 났어요. 저거 막내가 방문 열고 나오는구나 알아요. 그 소리만 듣고 금방 알아요. 뭐에? 그게 생활 리듬에 그대로 패턴화돼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술토.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술토는 에너지가 어디에 있어요? 에너지 위치를 얘기하는데요. 안, 네, 있고요. 에너지 방향은 안을 향하죠. 안을. 그러면은 에너지가 안을 향하고 있는데 안을 보호하는 입장에서의 에너지적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밖을 차단한다. 밖을 쳐다보지 않는다. 밖을 보는 이유는 침입에 대한 방어. 그렇죠? 미는 에너지가 어디에 있어요? 확장 끝에 와 있어요. 에너지의 방향은 안으로 전환돼 있어요. 전환된 것은 O를 지나면서 에너지가 전환되죠. 미는 에너지가 일정 부분 안으로 전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밖에 있고 안을 향하고 있으니까 밖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밖에 있으니까 밖에 교섭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는 작은 관계들의 잦은 작용들이 일어나요. 내부는 안 바뀌어요. 에너지를 어디로 끌어들여요? 밖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 안을 바꾸는 걸 잘하지 않는다. 안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끌어들여서 안에까지 들어가는 이런 작용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축은 어떻게 한다고요? 안으로 쑥 끌고 들어간다고. 자기 안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쓰는지를 관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는 겉으로는 싹싹하고 부드럽고 유연하지만은 안은 고집스러운 자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안 바꿔요. 그러니까 표면적
동정이 강하죠, 그죠? 그리고 미토의 움직임은 겉모습에 대한 아까 얘기한 약간 그 업돼 있는 감정으로 변화하는 겉모양에 대한 변화. 그래서 큰 움직임은 미토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내가 집을 하나 샀는데 그 집을 옮겨서 다른 데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집을 중심으로 주변에 대한 변화를 맞춰가는 걸 얘기해요. 그게 미토예요. 축토는 때려 부시고 싹 쓸어버리고 새로 짓는 거예요. 새로. 지금 것을 버리려고 하는 거죠. 축토는 그래서 잘 버려지지 않아요. 묶여 있으니까. 그럼 축토가 사주 중심에 있는 명들은 집에 가보셔요. 이곳저곳에 쌓여있지. 못 버려서. 언제 버려요? 이사할 때. 이사할 때 보면 다 버릴 거거든요. 그거 왜 끌어안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술토는 외부가 차단되어 있는 내부적 에너지로 움직인다. 안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여기는 지키는 거잖아요. 지키는 거. 그래서 뭐가 붙었어요? 개 술자잖아요. 저게 개술. 개는 안을 지키고 밖을 향해서 짖어야 돼요. 그죠? 개가 안을 향해서 짖으면은 큰일 납니다. 주인을 무는 개와 같아요. 그게 술토가 갖고 있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순환기죠, 그죠? 축토는 진토로 진행하고요. 진토는 미토로 진행하고, 미토는 술토로 진행하고, 술토는 축토로 진행하죠. 이렇게 순환되는 에너지. 이게 토의 관계, 토의 기본적 관계이고요. 자, 그 토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하는지를 비교해보자. 지난 시간에 그 동정을 하면서 진술 충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려워해서 제가 토에 대한 것을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자, 진술 이렇게 부딪혔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부딪혔다는 뜻이잖아요. 이 안에 있는 구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배경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럼 이 부분이 진토가 갖고 있는 성향, 술토가 갖고 있는 성향, 이 얘기면은 부딪혀서 어떠한 작용을 할 것인가. 진토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개발한다. 여기는 유지한다. 사용 유지. 그러면은 진토 입장에서는 술토를 만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개발 정지가 되겠네요. 개발 정지를 어떠한 형태로 하겠어요? 개발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내가 뭔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충을 맞았어요. 이게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에 대한 자기 의도와 진행되는 개발에 대한 방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개발하는 거의 중심에서 수정을 해서 정지한다든지 바꾼다든지 하는 변수들이 생기겠죠. 그런 걸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예요. 어느 입장에서. 무엇으로 해결되고 원인이 무엇인지. 자, 먼저 여기 이런 세력이죠. 방국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방국으로 연결되는. 지금 얘기한 방국은 수평적 관계이고 그 친목, 단체적 귀합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기력입니다. 기의 힘이고요. 삼합이고요. 목적,
예를 들면 신목이고요. 여기는 학술 밑입니다. 그러면 진술이 부딪혔을 때 천간에는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걸 근거로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해석하려면 아까 같은 배경적인 진술중리에 대한 배경적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냥 주토는 주토고 진토는 진토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냥 처음부터 다시 보면은 자, 무진일주인데 술토가 왔어요. 운에서 무진일주인데 술토가 왔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게 뭐예요? 무토죠. 무토가 진중에서 나온 무토잖아요. 그럼 진중의 무토는 어떤 무토라고? 넓이를 얘기하는 무토. 근데 술토가 와서 어떻게 높이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충이 형성됐을 때 저 무토는 넓이적 형태의 작용이 정질이고 높이적 작용이 부과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얘기하는 움직임이에요. 움직임의 방향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넓이적 작용을 유지하는 게 그 사람의 기본적 패턴이고 그게 긍정적 에너지라면은 이렇게 술토가 왔을 때 힘들어진다 뜻이에요. 넓이적 작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다, 무진이, 그러면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적 구성이 넓이적, 그래서 사람한테 친밀하게 자기를 높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실질적 가치에서 얘기가 되는데 술토가 오는 순간 높이로 연결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손님한테 갑자기 손님 나가세요 필요 없어요 이러는 거잖아요. 전에는 그냥 참고 잘하던 사람이 못해요 그런 걸.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무토가 달라진 게 아니고 무토가 근거한 것 때문에 달라진 거죠. 그런 식의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 진중의 개수와 연결돼 있어요. 자,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토와 연결할 때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것은 중기예요. 중기. 중기는 뭐라고? 토의 성향을 결정해요. 진토의 성향은 뭐가 결정해? 개수가. 술토의 성향은? 정화. 네. 그러니까 중기의 움직임. 만약에 진토가 개수를 내놓고 있지 않아요. 개수를 쓰지 않고 있어요. 명에서 개수가 실제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진술충은 저 개수를 중심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충을 해서 무슨 진중의 개수가 개고됐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개고는 이게 묘고론에서 따로 할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설명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진술, 충 하면은 진중의 개수와 정화가 싸운다. 싸운대. 을신도 싸우고. 그렇게 얘기하죠. 을과 신이 싸우는데 개수가 통관하고 정화가 말려준다. 정화가 그 싸움을 해결해준다. 맞는 얘기긴 하죠. 근데 이들이 충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막 서로 치고받고 끄댕이 잡고 싸울까? 그러면 이미 정화와 신금은 그 안에서 안 싸우나? 그러니까 왜 안 싸울까 그런데? 아니 막 건드려야 싸우나? 아니 지장과는 작용을 안 한다면서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작용은 밖으로 나올 때 보여진다는 얘기죠. 작용이 없는 게 아니고 작용이 그 안에 있다. 그게 가는 태로 있는 거죠. 그 작용에 가는 태로. 당연히 지장간은 지장간대로의 자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들이 싸우는 걸 논하지 마셔요. 이들이 작용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얘기하시라는 거죠. 진술충에서 진중에 진토, 수의 고가 개고됐다. 술 중에 정화가 개고됐다. 정화를 써야 개고죠. 정화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을 때 정화를 쓰느냐 아니냐를 갖고 개고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화를 쓸 수 있느냐 아니냐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 파묘가 됐다. 파묘인지 개고인지 어떻게 알아? 그것도 구분을 안 하면서. 그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음 시간에 한번 건드려 보자고. 파묘인지 묘를 몇 자리를 파헤치든지 창문을 때려 부시든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운에서 와서 충을 한 것은 그냥 뭐예요? 토가 부딪힌 거죠, 그죠? 무슨 토예요? 소속에 다른 이미 소속으로 결정되어 있지만은 그냥 진토와 술토가 부딪힌 거예요. 그럼 진중에 을목이 나와 있으면 소속에 문제가 생기겠죠. 술 중에 신금이 나왔으면 그 신금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신금은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술의 소속, 술의 여기에 근거한 거니까 좀 더 단순화시켜서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진술 안에 있는 것들 중에 그러면 뭐의 충이에요? 그냥 토의 충이에요. 토의 충은 나온 게 없어요. 토가 부딪혔어요. 그러면 진토하고 술토가 부딪혔어요. 그럼 토가 어떤 거예요? 토가 그냥 동한 거예요. 있는 게, 이 안에 있는 게 진토고 운에서 와서 했으면 뭐예요? 진토가 동한 거예요. 진중에 개수가 동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진토가 동했다. 동한 것은 움직임, 진토가 하고 있던 자기 패턴에 대한 변화, 변동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무슨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지 토를 볼 때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게 뭐냐는 거죠. 토죠, 토. 가장 먼저 봐야 될 거, 토. 그러면 토가 또 와서 토 충을 하면 토가 충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토가 만해졌잖아요. 토가 만해진 일이 생기겠죠. 토가 만해지면 무슨 일이 생겨요? 화와 수가 문제가 발생하죠. 해화 되든지 극수 되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뭘로 해결해야 돼요? 금 아니면 목으로 해결하면 되죠. 그럼 명에 목이나 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토가 충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라고요? 수와 화가 문제가 된다고 오행으로 보면은. 근데 그걸 해결하는 것은 금과 목이다. 다 이 안에 있는 얘기죠. 그러면은 금목의 진술충을 얘기할 때 금목을 본다고 하는 것은 세력적 입장에서 진술충을 보겠다는 뜻이고, 수화를 본다는 것은 삼합적 입장에서 충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관점만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게 기본적 충을 바라보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토의 충이, 진술충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진토가 일지에 있어요. 갑진 이렇게 돼 있어요. 무술년이 와서 진술충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자의 제, 간목의 제, 또 제가 왔네. 그렇죠?
제가 와서 쟤를 건든 거잖아요. 그럼 뭐가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냥 쟤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진토의 쟤는 무슨 쟤? 수평적인 쟤. 이 간목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근거하고 있는 생목으로 자기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쟤라고요. 그 영역에 대한 수정이 생긴 거예요. 무슨 수정을 요구한 거예요? 수직적, 좀 높이려고 하는, 상징성을 띄려고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에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있어요. 추월하면 뭐가 움직였어요? 개수. 먼저 제가 움직였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뭐가? 문서. 제 안에 있는 문서가 흔들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서의 움직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만약에 토곡수 때문에 문서를 잃을 수 있죠. 제가 왕해져서 생긴 거잖아요. 제가 왕해졌다는 건 내가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뭔가 투자해야 되는 것, 돈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토라고 하는 기존에 자기가 익숙한 환경에 제가 아닌 다른 제가 와서 그걸 전복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흔들렸어요? 문서가 흔들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키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죠. 그걸 지키는 힘이 본인의 간목한테 있는지, 사주에 금이 있어서 금생수로 그걸 지키는지 이것만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문서가 움직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조절이 안 돼 있으면 토가 커져서 토수가 일어난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건 근기가 흔들린 거죠. 고지에 있는 것, 이건 다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진토면은 수고예요, 그죠? 수의 고지. 그러면은 목의 입장에서는 인성고예요. 네. 인성의 고. 화의 입장에서는 관성고죠. 금의 입장에서는 식상고. 수의 입장에서는 자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다 구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하루는 제가 이렇게 해주고는 싶은데 싫다면 안 할게요. 아니, 하고 싶어요. 슬쩍 잠사도 해야지. 지금 뭐예요 이게? 간목 입장에서는 인성고잖아요. 근데 인성이 고지에서 나온 인성이라는 뜻이에요. 고지에 근을 둔 인성은 어떠한 인성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고지는 뭐라고요? 옛날 거. 어떠한 문서에? 오래된 문서. 근데 그게 뭐예요? 재잖아요, 재. 근거가. 재성 안에 있는 문서. 근데 그게 고지의 문서.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의 문서가 오래된 거라는 뜻이잖아요. 뭔가 받은 일 가능성이 높죠. 부모한테나 할아버지가 준 거라든지 이럴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아니면은 제인데 내가 뭔가 다루고 있는데 문서의 명의가 아직 그쪽에 있는 거죠. 할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충하면 넘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의 향방은 명예 구조에 따라 달라져요. 재밌잖아요. 그런 거 찾아가는 게. 근데 사주를 갖고 그런 막 문서가 어디에 있다, 어디를 간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네? 근데 막 그런 거에 막 목매서 통변을 하시고 이런 양반들이 있어요. 저 아니에요. 충분히 그런 걸 추론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추론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관계들을 보시면 이게 형성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정화가 있어요. 정화가 있는데 근이 없어요. 이 정화가 근이 없어요. 상관. 만약에 개수가 이렇게 진중의 개수가 이런 구성은 진중의 개수가 더 힘을 갖고 있고 주체적인 형태가 됐잖아요. 정화는 힘이 없어요. 설기기고 목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꾸 브레이크 걸리죠. 술토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얻죠. 그죠? 정화가. 술 중에 정화잖아요. 네. 정화가 어떠한 정화라고 규정지어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천간의 정화는 그냥 천간의 정화는 그냥 정화예요. 그러면 천간의 정화가 무슨 정화라고 규정하는 건 어디에 근거한 정화나요? 천간의 정화는 자유로운 정화예요. 다시 간목이 이 상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배워서 뭐 있는 인성으로 뭘 하고 있는데 정화라는 상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뭔가 타켓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럼 야가 근을 가질 때 무슨 정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상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술토가 왔으면은 어디서 술 중에 정화니까 술 중에 정화, 고지의 정화라고 합니다. 술 중에 정화니까 고지의 정화. 그러면 저 정화가 무얼 뜨겁게 확 불지르는 거, 무슨 그 이성적 감정을 막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상관은 고지에서 나온 거니까 지난 자기가 해왔던 것 중에서의 기억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자기가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것, 하려고 했던 건데 억압돼 있었던 거잖아요. 좀 더 임수 같은 거 억압돼 있었다면은 그러한 부분이 이럴 때 그걸 해보고 싶었던 걸 실체화 시켜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취미나 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라면 이럴 때 그런 걸 찾아낸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과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난 동정을 얘기할 때 디테일하게 얘기하니까 안 알아들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안 알아들으시 못 알아듣는 게. 그냥 보이는 거는 얘기하시면 돼요. 안 보이는 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선생님 미터에서 정화가 올라갔는데 술토가 왔으면 네. 그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설명하시면 되죠. 여기를 썼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여기는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고 볼 때 그냥 간목의 정화라고 하는 상관을 쓴 거예요. 여기 열기적 상관. 저런 상관들은 뭘 우리가 얘기하는 오화의 뜨거움으로 뭘 만들어내는 제조의 부분이 아니에요. 뭐예요? 2차적 생산이에요. 1차 생산이 아니고 2차 생산. 있는 것을 변형하는 것. 있는 것을 살짝 바꾸는 것. 그래서 여기에 이 온 따뜻한 기운으로 뭘 해요? 발효. 변형시키잖아요. 또는 그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예를 들면 이렇다는 뜻이에요. 다 발효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술토가 만약에 오게 되면 더 힘을 받나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미중의 정화니까 그 열감, 따뜻함으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관은 흥분된 상관이잖아요. 미중의 정화로 나와 있으니까
약간 업돼 있는. 근데 간목을 설기하는 게 약하죠. 간목을 확 끌어내는 게 약하죠. 대신 뭔가 타켓돼 있죠. 정화로 간목을 목적하게 하잖아. 이런 얘기는 다 했으니까 그런 걸 접목시켜야 돼요. 술토가 오면은 당연히 정화의 역할에 지금 미중의 정화로서 하던 역할이 변형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중의 정화로 돼 있는 구성으로 자 청국장을 팔았어요. 청국장 만들어서 청국장도 간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영역이 한정돼 있어. 그래서 그 청국장 앞에 붙어요. 무슨 특효 청국장 이렇게. 어디 뭐 심장에 좋은 청국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돼 있던 청국장을 이렇게 파는 거죠. 어느 대상을 한정을 해서. 근데 술토가 오면은 술 중에 정화니까 저 정화가 정신적 성향으로 전향되죠. 바꾸려고 하죠. 그러면 저건 뭐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에서 가르치는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드는 청국장은 이러이러한 비법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 이론하고 그걸 막 설명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이러는 거죠.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봐, 알아서 봐.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자기가. 미중의 정화는 자기가 만드는 걸 옆에서 보라고 하는 거고, 술중의 정화는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이면 승화되죠, 그죠? 그래서 청국장 만드는 거에서 유명세를 타서 아침마당에 나와서 막 청국장 인체에 어떻고 막 내 청국장 못하고 갑자기 청국장 얘기가지고 그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부정적이면 청국장도 못 만들고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잘 안 돼. 그러면 이 정화는 이것저것 오락가락 하다가 그 역할을 잘 못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읽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읽으실 때 이런 것을 가장 먼저 정화를 먼저 보시면 안 되고요. 사주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토가 있는데 또 토가 왔다는 것은 토가 많아진 거라니까요.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거예요. 토가 있는데 또 토가 왔다. 토가 많아진 거예요. 토가 많아지면은 수화가 닫힌다. 자, 그러면은 그냥 새 운을 통변하실 때 내년 신축년이 오잖아요. 네. 축이 오잖아요. 축은 뭐예요? 토죠. 네. 그러면 내년에 뭘 기준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수화를 기준으로 얘기하시면 된다고. 근데 신금을 달고 왔으니까 수화를 해결을 뭘로 하려고 해요? 금으로 하려고 하죠. 금으로. 수화의 문제를 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관점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 벌써 신수 해결 다 됐네. 다시 돌아와서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도요. 단순화시키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죠? 자, 세력이 싸우는지 아니면은 기력이 싸우는지 다 세력이 싸우면은 기력으로 해소하고 기력이 싸우면은 세력으로 해소한다. 진술중미는 중기 가운데 기가 기로 연결되는 삼합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건 다 목적을 띠고 있다. 그럼 내가 하는 것이 목적 지향이라면 그 수화가 문제있던 거죠. 중기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수정 또는 해결 이건 세력으로 해결해야죠. 그러면 세력 기준으로 보면 뭐가 움직여요? 수가 공간. 세력은 방위잖아요. 방위, 소속. 방위, 소속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장소 변경,
기준으로 한다고요. 뭘 해결하기 위해서. 자, 수하의 싸움, 진술에 재수하고 정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수하의 문제잖아요. 이거 뭐라고요? 기의 문제라고. 기의 문제는 다시 얘기하면은 목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시간이 돼야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의 문제예요. 때가 되어야 된다. 때가 돼. 자,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공부하러 왔죠. 시간이 안 되면, 투자되는 시간이 없으면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삼합이에요. 삼합은 목적을 다루면, 목적을 이루면 삼합은 해지되죠. 여기 오는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안 오죠, 이제. 그게 삼합이에요. 삼합은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좀 다른 부분이지만, 삼합을 해서 화했다. 만약에 해묘미에서 목을 이루었다. 해묘미가 화했어요. 해수가 목이 되고 미토가 목이 됐어요. 목이 됐으면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목적을 이루었으면 야들은 흩어진다니까요. 그럼 합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겠어요? 화할 때가 가장 강하겠어요? 화하려고 할 때죠. 목적을 지향할 때가 가장 강하다. 그 합의 경중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건 대부분들이 막 해명이 화해서 목이 됐네 어쩌네 합해서 목이라고 되는 것은 그 시점일 뿐이에요. 시점일 뿐이라고. 화했다는 건 이미 합의 구성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화했다는 건 이미 이루었다. 여기 와서 공부한 목적을 이루면 안 온다고요. 해는 해고, 묘는 묘고, 미는 미라고. 그렇게 뭔가를 지향할 때, 합해서 화를 지향할 때 합력이 가장 강할 때. 다시 돌아와서, 자, 이 목적의 문제가 충에서 깨졌어요. 흔들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목적을 어떻게든지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요? 금목을 이용해야 되니까 장소를 바꿔서 자기 목적을 유지해 간다는 뜻이죠. 그게 안 되면요, 목적이 어떻게 돼? 무너지잖아요. 포기한다든지 때려친다든지 말썽이 생긴다든지 이러는 거죠. 해결점이 있으면 옮겨서 해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상담하러 왔어요. 진술충에서 이 양반이 저 노량진에서 소방공무원 시험을 본다.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이 해가지고 막 흔들려요. 자기가 목적한 게. 그러면 그걸 보고 간호를 하셔야 되죠. 때려치세요. 때려치세요. 이런 식의 동료는 때려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근데 만약에 금목이 뭔가 살아서 그 조절하는 에너지가 있으면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방법을. 사건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대처할 수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게 상담이에요. 거기까지 가셔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금목으로 그러면은 학원을 바꿔보세요. 선생님을 바꿔보세요. 이건 뭐예요? 공간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상담이라고. 그러한 제시를 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여기에서 지금 찾아내실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충미를 한번 더 예를 들어보고요. 같은 얘기예요. 진술과 충미를 보면은 왜
이렇게 지금 안에 내용이 있잖아요. 보시면은 충미는 세력이 수하예요. 여기는 새가 금목이죠. 새가 여기가 새잖아요, 그죠? 이건 다시 얘기하면은 진술충미 토는 여기가 방이고요. 인신사의 생지는 정기가 방이에요. 자, 인목은 방위가 뭘로 결정돼요? 인중의 간목. 간목이 정기잖아요. 네. 근데 고지는 여기가 방위를 결정한다. 인신사예나 진술충미의 성향을 결정하는 것은 중기죠. 인중의 병화는 인목의 미래. 그래서 인목의 성향은 어디에 있어요? 앞에 미래에 성향을 결정하잖아요. 진중의 개수는 과거의 것이잖아요. 과거의 것. 그럼 진중의 개수가 진토의 성향을 규정하는 거죠. 진토는 진중의 개수적 작용으로 보면 진토는 뒤를 돌아보는 거고요. 인목의 병화는 앞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진술충미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중심이냐 중기 중심이냐를 보셔야 되겠지만 중기 중심으로 본다면 과거형이에요. 여기도 과거지만 여기의 과거는 직전의 과거니까 현실적 부분이 더 강하죠. 근데 중기적 성향으로 되어 있으면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 그 철학적 사유, 정신적 사유, 종교적 이런 걸로 연결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충미는 세력이 수하이고 그 중기의 충미의 성향을 결정하는 것이 수하고 그것이 금목이라는 뜻이죠. 그게 기가 금목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충미충은 수하의 교차점에 있죠. 충미의 축은 음양의 교차점이라고, 진술의 충은 오행의 교차점이고요. 진은 양에서 양으로 바뀌잖아요. 네. 진은 양의 영역에 있고요. 술은 음의 영역에 있어요. 그죠? 큰 축으로 나누면 축하고 미는 음과 양의 축이죠. 축에서 음에서 양으로, 축이라고 하는 기점으로 음에서 양으로 전향되어 있고요. 미에서 양에서 음으로 전향되죠. 그 가운데 있는 진은 양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양에 있는 것이 목이라고 하는 양과 화라고 하는 양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목, 화가 양에서 양으로 진행되는 거죠. 당연히 어느 게 음이고 어느 게 양이냐는 것은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예요. 그럼 진은 오행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에서 화로 변화. 술은 금에서 수로의 변화. 그러니까 진술은 오행의 변화를 주도하는 거고요. 충미는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는 그 기본 축이에요. 당연히 수에서 목으로 오행의 변화가 따라오잖아요, 그죠? 네. 그 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더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인지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오행의 관점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오행의 부분의 변화니까 이건 뭐예요? 구조적 문제를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음양은 자체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양의 틀과 오행의 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양은 한 개체 안에 있는 또는 그러니까 나와 너라고 하면은 나와 너를 하나로 묶어서 어느 게 음이고 어느 게 양이냐를 얘기해서 그 작용을 얘기하는 게 음양이에요. 근데 나와 너를 오행으로 얘기한다면은 구조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양, 너의 모양, 나의 위치, 너의 위치 이런 구조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행이에요. 그래서 음양과 오행을 잘 묶어서 얘기해야 되겠죠. 음양과 오행을 제일 먼저 묶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아니에요. 이게 전국시대 때 추연이라는 분이 가장 먼저 음양과 따로 오행과 따로 냈던 이론을 하나로 묶어서 음양, 오행을 형성하죠.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모든 오행에는 음양의 작용이 따라 들어가 있고요. 모든 음양에는 오행적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항상 펼쳤다 접었다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충리의 입장도 똑같아요. 아까 얘기한 개수하고 정화의 부분, 이건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문제니까 실체적인 것, 가시적인 것, 바로 직전에 생기는 것. 사건의 시간을 얘기할 때 충이 일어났는데 정계가 문제가 되면은 뭐예요? 이거 시간적으로 바로 전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바로 알고 있던 거예요. 내 몸에 기억되어 있던 것들이에요. 근데 신과 을에 대한 문제가 일어난다면은 오래된 거라고요. 옛날 것, 내가 전혀 기억에서도 사라졌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불쑥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관찰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거 진술 충미를 더 정리를 해드려요? 아니면 여기서 끝내요? 다음 주에 더 해드려요? 정말요? 실례를 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그러면은 그 고에 대한 아까 얘기한 인성고, 뭐 식상고에 작용하고 요거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그냥 펼치기만 했어요. 정리를 못해서 좀 아쉽긴 해요.